야,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니까 복습을 잠깐 하고 나서 세계 인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를 광양자설로 제대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자신의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였죠. 기억이 납니까? 예, 요게 금속의 이람수였고요. 그다음 요 녀석이 튀어나오는 전자, 광전자라고도 하죠. 이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요 이람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단색광의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빛의 밝기가 밝다,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은 광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 금속의 이람수는 우리가 그때 들었던 예에서 통행료 같은 거에 해당이 되었죠. 3,000원에 해당되는.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에너지는 탈출한 아이들이 가지는 거스름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던져주면 그 10,000원짜리가 광자가 되고요. 3,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7,000원을 가지고 나오죠.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결국에 쏘아주는 광자의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광자의 개수에 달려 있죠. 그래서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아집니다. 이때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전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할 때는 개수는 전류로 측정하면 되죠.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보죠. 걸어봐서 전자가 이제 하나도 못 들어올 때 그때 전압을 재서 그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하고 그거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얘가 빛을 쪼자마자 바로 튀어나오죠. 바로 튀어나오고 이 진동수가 문덕 진동수보다 작으면은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못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1대1 충돌이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자 한 개가 광자 2개나 3개와 충돌을 할 수 있다면 동시에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건 확률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광자가 2개가 전자랑 충돌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파동이면은 이게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면 진동수가 작아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입장에서 보면 빛의 세기가 센 것도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럼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상황이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험 결과는 안 그렇게 나오죠. 실험 결과는 특정 진동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튀어나오고 특정 진동수 이하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와 광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세계 인식과 영상 장치를 볼 건데요. 이 세계 인식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서 이제 빛을 인식하는데요. 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는 원뿔 세포라 그러고 하나는 막대 세포라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원뿔 모양이고요. 하나는 막대 모양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막대 모양을 먼저 얘기할까요? 이 막대 세포는 명암을 구분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미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원뿔 세포 혹은 원추 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데요. 빛의 색깔은 진동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구분하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이제 원색적이다. 아까 누가 원색적인 이런 묘사를 많이 했죠. 예. 내부자들.
예, 원색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뿔 세포는 원추 세포라고도 합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청원뿔 세포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이 이제 반응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 적원뿔 세포는요, 이 파장이 긴 녀석, 그러니까 붉은색 쪽에서 반응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청원뿔 세포는 이 파장이 짧은 쪽에서 반응을 잘하고요. 그리고 이 녹원뿔 색깔을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 녹원뿔 세포는 그 녹색 계열에서 반응을 제일 잘하는 이런 이 세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RGB라고 그러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왜 RGB냐면 우리 시각 세포가 원추 세포가 세 종류니까 이 세 종류의 색깔이 있으면 이 세 개의 원추 세포를 다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그 원뿔 세포가 각각 얼만큼 자극되어 되느냐의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RGB 세 가지 색깔이 있으면 모든 색깔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이게 동물에 따라서 원뿔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경우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단 세 종류니까 세 개의 색깔만 있으면 모든 색깔이 표현 가능합니다. 요건 잠깐 다시 보충 설명을 부연하자면은 이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곱인데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녀석입니다.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쪽이에요. 예. 요거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생각하면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점점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는 빛입니다. 자, 그리고 원뿔 세포하고 막대 세포를 비교할 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막대 세포가 감도가 더 좋습니다. 원뿔 세포보다. 이건 여러분 경험으로부터 이건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두울 때 방 안에서 어떤 사물들을 쳐다보면은 뭔가 형체는 보이죠. 그리고 밝고 어두운 것 정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색깔이 보입니까? 색깔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막대 세포는 활성화되지만 이 원뿔 세포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명암만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세포가 좀 더 우리 눈에 많고요. 감도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막대 세포에 의한 명암이 더 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요. 우리가 원뿔 세포가 세 종류니까 빛의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뿔 세포를 가장 잘 자극하는 세 가지 빛이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랑이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요 각각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자홍색이 됩니다. 영어로는 마젠다가 되죠. 자색이요. 푸른색 계열을 자색이라고 합니다. 푸른색, 보라색, 자색이고요. 홍색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자홍색이라고 그러고 초록색, 파란색이 섞이면 청색, 녹색, 청록색이 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시안이라고 합니다. 시안. 약간 하늘빛 비슷해요. 하늘 색깔이랑 비슷한 시안이고요. 요게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이면요. 왠지 모르게 노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되게 단호하네요. 요거는요, 그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 빨주노초 사이에 있죠. 그럼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주황이 있습니다. 주황. 그래서 여러분, 이 주황색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무지개 순서죠. 빨주노초인데,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이 비슷한 색이면은 우리 눈에서는 노란색으로 인식을 하고요. 근데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이는데 빨간색이 좀 더 세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정도 외우면 되겠고, 이 세 개 섞으면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배우는 세계 삼원색은 요 세 개가 세계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 CMY라고 합니까? CMY, 시안, 마젠다,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이제 CMY 컬러라 그러죠. 그게 세계 삼원색이고 우리 컴퓨터 모니터는 RGB입니다. RGB.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좀 더 색깔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뇌에서 노란색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우리 뇌에서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원뿔 세포와 녹원뿔 세포가 비슷한 세기로 반응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그 정보를 노랑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죠. 노랑이라고. 근데 그 노랑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 노란색에 해당하는 단색광을 비춰주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단색광이, 그러면 그 노란색에 해당하는 단색광에서는 요 그래프로 보면은 요 부분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에는 요 적원뿔 세포도 반응하고 녹원뿔 세포도 반응하는데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합성광으로서의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에는 적원뿔 세포가 반응하고 이 초록색에는 녹원뿔 세포가 각각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적원뿔 세포와 녹원뿔 세포가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결과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냥 노랑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만 봐서는 얘가 단색광인지 아니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합성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프리즘을 통과시킵니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는데 만약에 노란색 단색광이면요, 선이 하나로 나와요. 근데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인 것이다 하면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얘가 단색광인지 합성광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눈으로 봐서는 이 단색광인지 합성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식과 영상 장치 살펴봤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50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 수능 문제 한번 보죠. 이거 계속 이래 되나? 자, 그림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색광 A의 진동수를 FA라고 하면 요 금속판의 이 이람수에 해당하는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FA는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죠. 광전자가 방출되었으니까. 근데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죠. 그러면 단색광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FB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겠죠. 이걸 이제 문제 단서로 준 거입니다. 그럼 기억이 맞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죠. A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고 B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에서 A가 클수록,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말이죠.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이게 측정은 전류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A의 진동수가 클수록, 이 말은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클수록 이 말이죠. 클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요 식이죠. 요거니까 요 금속의 일함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쏘아주는 광자의 진동수가 커지면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답이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2015년 10월 15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가는 광전간의 금속판에 노란색 단색광 A를 비추는 모습이고요. 요 A 단색광의 진동수를 FA라고 합시다. 나는 동일한 광전간의 금속판에, 동일한 광전간이니까 그 금속의 이람수는 동일하겠죠. 거기에 3원색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단색광 B와 C를 동시에 비춘 모습입니다. B의 진동수를 FB, C의 진동수를 F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단색광을 두 개를 섞어서 보낸 거죠. 근데 가에서는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요. 근데 나에서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와 C를 합성하면 노란색으로 보인대요. 그럼 B와 C는 빨간색하고 초록색 중에 하나씩이 되겠죠. 근데 파장이 B가 C보다 길대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중에서 파장이 긴 게 뭐예요?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길죠. 빨간색이 파장이 더 깁니다. 그러면 B가 빨간색이 되겠죠. B가 빨강이 되고요. 지금 잘못 적었네요. 요게 B가 빨강이 되죠. 파장이 더 기니까. 그럼 C는 뭐가 됩니까? C는 초록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자, 그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합시다. 근데 가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FA하고 F0를 비교해 보면 FA가 F0보다 작죠. 근데 ABC는요, 우리가 이제 이건 지식적인 측면인데요. ABC의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 순서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크냐 하면 FC가 진동수가 제일 크죠. 진동수로 치면. 그 다음이 노란색 FA고, 그 다음이 빨간색 FB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진동수가 가장 크고, 지금 초록색이 진동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 그 다음 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일단 A의 진동수, 즉 그 노란색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면 이 문턱 진동수는 요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노란색에서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그거보다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에서도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초록색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고요. 얘 둘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보면 금속판에 C만 비추면 C는 초록색이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금속판에 A와 B를 동시에 비추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비추는 거죠. 그럼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C는 초록색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요, 가장 크게 반응하는 원뿔 세포는 녹원뿔 세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단원 소리와 빛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7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수고했습니다.